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20대의 남녀 갈등입니다. 얼마 전 인천여경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또다시 페미니즘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까지 합세해 설전을 벌였죠. 일각에선 정치권이 20대의 남녀 갈등을 정쟁의 소재로 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정치권에선 스토킹 살인 사건이 페미니즘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페미니즘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비판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성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장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사건을 페미니즘과 엮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여성 등 할당제에 반대하며 2030 남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젠더 이슈로 이 대표와 논쟁을 벌였던 진중권 전 교수도 다시 참전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장혜영 의원입니다. SNS에서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여성들의 참혹한 죽음, 페미니즘이 싫습니까? 그럼 여성을 죽이지 마세요.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사라져야. 이준석 대표의 주장엔 많은 20대 남성이 공감합니다. 특히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라는 그의 지적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의 페미니즘 거부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고유정 사건까지 끌어들인 건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교제 살인의 본질을 벗어났죠. 게다가 현장을 벗어난 건 남자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제 교제 살인까지 쉴드 치고 나서나 안티페미로 재미 좀 보더니 정신줄 놓은 듯하다. 이준석 대표가 감정이입하는 것이 이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남성들, 페미니즘 관련된 단어만 나오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는구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으로 편향성의 동원을 얘기합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걸 편취하고 부풀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현실과 조작된 갈등 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취업, 결혼 등 게임의 법칙에 대한 분노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성장 시대에 취업이 어려워진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 남성 군복무제 등에 주목해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된 거죠. 반대로 여성은 사적 영역의 차별에 주목합니다. 동등한 교육적 성취와 능력을 갖췄지만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 활동이 쏠리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20대 남녀 모두 차별을 느끼지만 차별의 영역과 준거 집단이 다른 겁니다. 이해의 폭이 달라 생긴 문제인 거죠. 이들을 중재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은 접점을 찾아내기보다 어느 한쪽 편만 들어 편향적인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포퓰리즘 행보가 저는 매우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남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특권을 누린 건 아버지 세대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 억울하다. 20대 남성은 특혜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군대만 가라고 하니 역차별이다 하고 말이죠. 사실 지금의 5, 60대는 남성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1970년 20세 전후 여성 중 대학생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5, 60대 남성은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어려웠죠. 수적으로도 적었고 취업 후에도 출산, 양육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대학 신입생은 남녀 성비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55%로 높습니다. 서울의 공립 중등교원 합격자는 80%가 여성이고요. 사회학의 집단 위협이론 관점에서 보면 취업과 진학 시에 과거에는 경쟁자로 생각지 않던 여성이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가 되면서 남성의 위기의식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아버지 세대에 비해 더 적은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남성에겐 여전히 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성에겐 양육자 모델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 역할 인식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죠.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양육과 출산을 계기로 가부장적인 관념에 따라 차별이 시작됩니다. 경력 단절도 겪게 되죠.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해졌다고는 하지만 결혼 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원하거나 여성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기대 소득은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생각한 비율이 여성은 74%, 남성은 14.8%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기대를 충족하는 남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합니다. 한 해에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57만 명 중 월 300만 원 이상 직장에 취업한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진영 논리에 포획된 페미니즘도 문제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피해 호소인을 주장한 여성 정치인들이 대표적이죠. 페미니즘의 본질은 평등과 공정인데 여성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로 페미니즘이 오염된 겁니다. 당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운동가의 탈을 쓴 여성운동 호소인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웨덴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선정하는 유리천장지수 1등 국가입니다. 최근엔 성평등을 넘어 성별을 묻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죠. 야코 팔그렌 전 스웨덴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평등 논의는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스웨덴은 법적으로 여성만 우대하지도 않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인위적인 할당을 하지도 않습니다. 미투 역시 남녀가 아닌 권력관계로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 건강한 평등이 자리 잡으려면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성차별은 이제 그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